상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건 깜짝 놀라셨을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오래전부터 5월 15일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한 달하고 사흘 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8일로 전격적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직전에 그 이재명 후보 측,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었고요. 그것을 바로 이제 받아들여 준 건데, 성채원 의장님.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네.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바뀐 것도 없고, 그다음에 6월 3일 대선 일정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양쪽 당 사정이 좀 어떤 흘러가건 관계없이 국가가 관리하는 선거의 일정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겠다니, 그러면 그때는 선거운동 균등 기회 생각 안 했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 오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한 거고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네. 정확히 몇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는데 네. 오전에 뭔가 발표한 이후에 그러니까 넣었다고, 그러니까 공판기일 그 접수했다고,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발표한 지가 한 40분 지난 다음 발표 난 걸로 아는데, 네.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판기일 변경 신청할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고법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잡혔을 때부터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게 그거였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국민의힘 건 할 때도 얘기했지만 10일에서 11일까지가 이제 후보 등록이고 12일부터가 본 선거 기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본 선거 기간이 이제 유세차도 돌리고 이 대중연설 가능하고 이 기간인데, 이게 딱 대선 기간에 21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인데 우리나라의 이 형사소송법 대원칙 중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무리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든 어쨌든 일단 무죄로 가정하고 이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그러면은 재판을 그 기간 21일 되는 기간 동안 누구는 재판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뺏기게 되면은 이건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고 싶으니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걸 받아들여 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대답 말씀 제가 충분히 납득했는데요. 네. 제가 저의 질문을 요지를 다시 한번 변한 게 없다. 왜냐하면 서울 고등법원은 지금 갑자기, 저는 좀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얘기를 했어요. 명분으로 이제 공판기일 변경을 한 달 사흘 뒤로 늦춰주면서.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그러면 선거운동의 균등 기회 보장이라는 명분이 없었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재판에는 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선거에는 이 당이 있고 저 당이 있는 겁니다. 이 당 지지자들 있고 저 당 지지자들 있고, 모든 결정에는 상대적인 국면이고, 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일 유력 후보의 그 선거 공판 기일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이 그동안 민주당이 압박에 굴복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갑자기 받아들여 준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15일로 지정했을 때부터 민주당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왜냐면은 고등법원이 이 본선거 후보 등록 이후에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에, 근데 그거를 그 선거 한창 기간 초반에 잡았다는 것 자체가 고등법원이 이거 졸속으로 뭔가 법을 규칙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거다 주장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왜 처음에 15일로 지정했냐, 고법이 잘못한 거 아니냐, 고법이 좀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왜 15일로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왜 15일로 잡았어? 이거 15일로 잡는 건 잘못된 건데 라고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자기들이 왜 15일에 잡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좀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했겠죠.
근데 그거는 저의 몫은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어가 본다면 말이죠. 서울 고등법원이 민주당 쪽에서의 탄핵 마치 좌표를 찍듯이 형사 7부의 재판관들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것을 곧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뭐 이번 주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 결국은 서울 고법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선거에 균등한 기회를 우리가 빠뜨렸었군. 이거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최근에 그 상황들을 보면 저는 그 역사 책이나 네. 또는 그 역사 소설에서 읽었었던 6.25 때 인민군들이 진주해 가지고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있었던 그 공산군 치하에서의 그런 모습이 사실 저는 연상이 돼요. 예. 특별 내란 재판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공공연히. 참 그 말 나왔어요. 네네. 사실 온라인에는 이미 민주파출소라는 것도 있어요. 쇠창살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 따라 하지 않고 네. 그냥 모인 사람들이 뭐 없애 이러면 그냥 그 즉결 처분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무법천지랑 뭐가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재판기일 변경 신청해 달라고 조용히 점잖게 해가지고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협박했지 않습니까? 네. 협박에 굴복했다고 국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법원도 이제 대법관도 숫자를 2배로 늘려가지고 내 맘대로 이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명까지 만들자. 30명으로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법의 조항들은 법에서 없애버려가지고 입법해가지고 네. 면소 더 이상 재판 안 받아도 되게 하겠다.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다 중지되도록 하는 네, 그 법, 개정안. 그 법도 또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거부권 행사한 거였구나. 네. 라는 거 이제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거죠. 오죽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9번인가 10번인가를 행사했어요. 거부권을. 네. 한 달 조금 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 대통령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거의 광풍에 가깝게 사법부는 다 무력화되고 결국 굴복시키고 행정부는 다 마비되는데 그거 이제 본인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조선일보 그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두 군데 헝가리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페루 예. 세 사례가 나왔는데 예. 다 공통적으로 사법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장악을 해서 민주주의까지 좀 간화했었던 나라들이 결국은 다 독재 국가로 회귀했고 네. 그래서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독재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천신만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서 지금 세계 5강 거의 밑에까지 와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틀이 이재명 국가가 되면은 이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제일 적확한 표현을 제가 어제 엄중낙연 한테 들었어요. 엄중낙연. 이낙연 전 총리. 네네네. 예. 그분이 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미친 정치의 끝판왕을 보고 있다. 저도 봤습니다. 괴물 국가가 돼 가고 있다. 네. 진보 정부의 총리,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이런 말 했으면은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막아야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자, 성추현 의장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마저 6월 18일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지금 가장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확률로 친다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나면 6월 18일 재판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로 법을 고친 다음에 면소를 이끌어내려고 할까요? 소송법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 얘기 이 헌법 84조와 관련된 거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는 안 계셨군요. 그러니까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은 뭐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에 대한 이 이견이 있다면 결국 주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지금 알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파기환송까지 왔고 유죄
이 판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양형만 남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 그 말은 주권자들이 자 우리 알고 뽑았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을 멈추라라고 말한 것과 좀 같다고 봐요. 정말로요? 예, 그래서 저는 84조를 넓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판단할 때는 네네.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도 가령 어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조건이 요즘으로 치면 100가지쯤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부분 형사소송법을 네네. 개정을 해서 그 헌법에 논란 부분을 미리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시도. 내 이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전 그래서 형사소송법 이거를 아까 두 방식이 소송법 개정도 있고 네. 헌재 판결을 묻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법을 고치는 것보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방해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알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안 돼 있으니 명문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갈릴 때는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사법부에 맡기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닌가. 이재명 만약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6월 5일쯤 헌법재판관 2명 새로 임명하지 않을까요? 뭐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인선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즉각적으로 임명하겠죠. 그러면 네.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이재명 당시 이제 그때 가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지금 구성이 343인가요? 그러니까 2명을 임명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판결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저는 그래서 헌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최대한 어느 쪽으로든 이거는 재판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느 쪽이로든 만장일치 판결을 이끌어줘서 또 논란을 좀 잠재웠으면 좋겠는데 누가 임명한 재판관이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서 좀 느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탄핵 판결 내려주잖아요. 합니다만. 예, 그런 것처럼 판결을 내려줄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 18일 재판이 만약에 진행되고 하면은 아마도 그 전에 아마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갈 거고 네. 아마도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뭐 하더라도 아마도 투입이 되겠죠. 투입될 중도에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고등법원은 6월 18일로 잡았다는 건 이제 재판할 의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는 뜻 아닐까요? 아마도 그 이전까지 그 뭐 법적 논란을 고등법원에서는 자 위에서 좀 해결하세요. 네. 우리한테 자꾸 재판 주지 말고 우리 재판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헌재가 차라리 대법원이든 헌재든 윗부분에서 좀 판단을 해주세요. 우리는 내려오면 재판해야 되는 게 우리 보고 왜 그래 자꾸 고등법원은 내려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법원이 갑자기 84조 해석을 해보니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구차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 법의 개정보다는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법의 개정보다는 헌재 판결 받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당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지금 뭐 8가지 사건 12가지 혐의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없던 것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 그건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전 세계 역사에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다음에는 네. 전무한 일이고 후무한 일일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모든 범죄 혐의들이 다 없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은 네. 민주당에서는 꼭 트럼프 얘기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 않았느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혐의들 재판 중인 혐의들은요. 사실은 그 이재명 그 후보가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마치 뭐 조봉암, 김대중 사법살인인데 나도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역사상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런 그 중대 범죄 혐의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리고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게 죽산 조봉암이 아니 신용카드 법인카드 횡령해서 재판을 받았습니까? 법정에서 위증교사라고 시켰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군 일의 최대 개발 비리들로 유죄 선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재판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까? 이게 참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질문들 내용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조봉암 선생과 비유된 사법살인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유한 사형 선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또는 뭐 민주당 내에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로 후보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 대한 백업 후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정청래, 추미애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등등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늦춰버리는 바람에 다 쓸데없는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맥빠진 질문 같아서요.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사법살인 그다음에 뭐 백업 후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판사들에 대한 탄핵 얘기는 좀 멈칫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속도 조절이 있겠죠. 당내에도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 뭐 이번 주 얘기가 들먹여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등법원 일정 말고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은 그 대법원 판결 일정을 너무 이건 졸속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그 목소리에 대해 그러니까 지도부가 판단할 겁니다. 자, 오늘 나온 거 판결도 저희도 오늘 예상을 이렇게 빨리 나올 걸 예상 못했기 네. 때문에 네. 지도부의 판단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차피 네.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네.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죠. 네. 예,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또 재산 구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 가서 그 대선 전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라. 우리가 제일 좋은 그리고 정정당당한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고 퇴장시키는 것,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것이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 그것이 반론의 여지 없는 최고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